안녕하세요. 저는 케일럽입니다. 오늘은 웹앱을 VPS에 배포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만든 사이드 프로젝트, API 또는 어떤 종류의 웹앱이든 실제로 온라인에서 실행되게 하고 싶다면 이 영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을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 튜토리얼은 JS, Python 또는 다른 어떤 프레임워크로 만들어진 웹앱에도 모두 적용된다는 거예요. 먼저 시작하려면 앱 배포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포함된 준비된 템플릿을 사용해서 VPS를 설정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도메인과 VPS를 연결하고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안을 설정할 거예요. 그 후에는 실제 웹앱을 단계별로 배포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에는 여러분만의 프로젝트가 VPS에서 완전히 준비된 상태로 라이브로 실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먼저 VPS 요금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앱 배포에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된 준비된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템플릿을 사용하기 위해 저는 허스팅글을 이용할 거예요. 허스팅글은 시작하기 정말 쉽도록 도와줍니다. 요금제도 저렴하고 웹앱에 적합한 성능과 저장 공간을 제공하며 우리가 사용할 템플릿은 바로 배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미리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스팅글 VPS 요금제는 추가로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할인을 받으려면 화면 하단에 있는 이 링크로 가시거나 영상 설명란을 내려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링크는 저희의 특별 파트너 링크로 가장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링크로 들어가면 바로 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딜 받기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VPS 요금제 옵션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KVM이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요금제에는 가상 CPU 2개, 8GB 램, 100GB NVMe 디스크 공간, 그리고 8TB의 대역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부분의 웹앱에 충분하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요금제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다운그레이드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KVM2 요금제를 선택할 거라서 여기서 요금제 선택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제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먼저 요금제 기간을 선택해 볼게요. 기본적으로는 24개월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게 가장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무료 도메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12개월 요금제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여전히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무료 도메인도 포함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2개월 요금제를 선택하겠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하면 원하신다면 1일 자동 백업을 켤 수도 있고 서버 위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호스팅어가 가장 가까우면서 지연 속도가 가장 좋은 서버를 자동으로 선택해주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기본값으로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로 내려가서 운영체제를 선택해 봅시다. OS with Panel을 클릭해서 시작하면 Deploy 템플릿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호스팅어를 사용할 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호스팅어는 웹앱 배포에 필요한 모든 것이 미리 설정된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Deploy를 클릭하면 이 Ubuntu와 Deploy 세팅으로 Docker, Docker Compose, 그리고 Deploy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직접 명령어를 입력하거나 뭔가를 설치할 필요 없이 바로 웹앱 배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하면 이제 Deploy 템플릿이 선택된 상태가 됩니다. 이제 다시 맨 위로 스크롤해서 할인 코드가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영상 설명의 첫 번째 링크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이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요금제에서 10%가 할인됩니다.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계속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직 호스팅어 계정이 없다면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생성하세요. 그런 다음 계속하려면 등록을 클릭하세요. 이제 이 페이지에서 청구지 주소와 결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이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청구 정보와 결제 정보를 모두 입력했습니다. 여기서 결제 제출을 클릭하고 결제가 완료되면 시작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루트 비밀번호를 생성해야 합니다. 이 비밀번호는 VPS에 로그인하고 모든 것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주요 비밀번호입니다. 이것을 서버의 마스터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 반드시 강력하고 기억하기 쉬운 비밀번호로 설정하세요. 여기에서는 SSH 키를 추가하는 옵션도 볼 수 있는데 이는 매번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로그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며 이번 영상에서는 루트 비밀번호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루트 비밀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아래로 내려가서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악성 코드 스캐너를 추가하는 옵션이 보입니다. 이 기능은 무료이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비활성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없이 깔끔하게 VPS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비활성화한 후 설정 완료를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VPS가 자동으로 설정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으니 완료될 때까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VPS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서 SSH 접속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버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연결 명령어로 복사해서 터미널에 붙여넣으면 됩니다. 호스팅어는 내장된 브라우저 터미널도 제공하므로 추가로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고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12개월 요금제를 선택했다면 여기에서 무료 도메인을 신청할 수 있는 옵션도 보일 텐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VPS 관리를 클릭해서 대시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Hostinger VPS 대시보드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IP 주소를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대시보드에서 항상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IP 주소는 나중에 도메인을 연결할 때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상단에서 브라우저 터미널을 찾아봅시다. 여기서 Hostinger는 웹 브라우저 안에 내장 터미널을 제공합니다. 이 터미널은 서버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명령어 창입니다. 여기에서 터미널을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브라우저 터미널 안에서 보이는 화면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서버의 모든 것이 최신 상태인지 확인해 봅시다. 여기서 아주 간단한 명령어를 실행할 것입니다. 먼저 sudo apt update를 입력하세요. 그 다음 ampersand, 기호를 2번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sudo apt upgrade y를 입력합니다. 이 명령어는 영상 설명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키보드 엔터나 리턴 키를 누르면 VPS가 설치 및 업데이트 됩니다. 설치와 업데이트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면 이제 모든 것이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 및 설치되었고 공식적으로 최신 버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VPS에서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브라우저의 터미널 탭을 닫고 다시 Hostinger VPS 대시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deploy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deploy 템플릿을 사용했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백그라운드에서 설치되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deploy가 이미 사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관리 패널을 클릭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deploy 설정 페이지가 열립니다. 여기서 관리자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 다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만드세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등록을 클릭하세요. 등록을 완료하면 deploy 관리자 패널로 이동하게 됩니다. 홈 화면에서는 프로젝트 목록이 표시되고 왼쪽에는 다른 도구를 위한 사이드바와 하단에는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점에 따라 하단에 업데이트 가능 메시지가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VPS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바로 이 업데이트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데이트 가능을 클릭하겠습니다. 상단에서 버전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서버 업데이트를 클릭하세요. 확인을 클릭하세요. 이제 deploy가 최신 버전을 자동으로 설치하고 완료되면 스스로 재시작합니다. 이제 최신 버전의 deploy가 설치되었습니다. 업데이트를 설치한 지금 중요한 점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페이지 상단에 보완되지 않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도메인 대신 서버의 IP 주소를 통해 deploy 관리자 패널에 접속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이트가 보완되지 않은 경우 로그인 정보와 같은 입력한 모든 정보가 네트워크 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 앱을 배포하기 전에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관리자 패널을 우리 도메인에 연결하고 보안 인증서를 설치함으로써 진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한 IP 주소가 아니라 일반적인 웹사이트 링크를 통해 deploy 관리자 패널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결을 암호화하여 데이터와 자격 증명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입니다. 시작하려면 왼쪽 하단의 설정, Settings로 이동한 다음 웹 서버, 웹 서버를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도메인을 연결하고 보안 인증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도메인을 연결하기 전에 먼저 도메인을 구매하거나 설정해야 합니다. 그럼 호스팅어 대시보드로 돌아가서 도메인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deployed로 돌아와서 관리자 패널 보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호스팅어 VPS 대시보드로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도메인을 찾아 클릭하겠습니다. 도메인 포트폴리오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아래로 스크롤해서 무료 도메인 신청 옵션을 찾으세요. 여기서 도메인 신청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 제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저는 MyVPS 데모로 해보겠습니다. 사용 가능 여부 확인을 클릭하면 이 도메인은 사용 가능하고 무료입니다. 이미 다른 업체에서 도메인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도메인을 사용해서 따라 하셔도 됩니다. 단계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과정은 동일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메인을 허스팅글에서 직접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VPS 관련 모든 것이 한 곳에 잘 정리되어 관리하기 편리합니다. 그래서 도메인 신청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그 도메인이 제 계정에 등록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메일 받은 편지함을 빠르게 확인해서 이메일 주소를 인증해야 합니다. 받은 편지함에는 허스팅글에서 이런 식의 이메일이 도착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메일 인증 버튼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확인을 클릭하면 이제 도메인을 사용할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제 홈으로 계속을 클릭한 후 왼쪽 상단의 도메인으로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도메인 이름이 여기 있고 이제 활성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메뉴에서 DNS 설정을 엽니다. 이제 아래로 스크롤해서 DNS 레코드로 이동한 뒤 여기 있는 기본 레코드 2개를 삭제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맨 위에 있는 CNAME 유형의 레코드입니다. 이 레코드를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 맨 아래까지 스크롤해서 여기 있는 A 레코드를 찾겠습니다. 이 레코드도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메인을 VPS에 연결할 때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깨끗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위로 스크롤해서 새로운 레코드 몇 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총 3개의 레코드를 추가할 것이며 모두 VPS IP 주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조금 전에 VPS IP 주소를 적어두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VPS IP 주소를 다시 찾아야 한다면 여기 왼쪽에서 VPS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DNS 레코드로 이동하세요. 첫 번째 레코드는 유형이 A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은 여기에서 그냥 AT&T 기호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points to n은 VPS IP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저는 제 IP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을 거고 TTL은 30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DNS 레코드가 조금 더 빨리 업데이트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추가하기를 클릭하면 해당 레코드가 성공적으로 생성됩니다. 이제 두 번째 레코드를 추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타입이 A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름은 이번에는 www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군가 도메인 이름을 입력했을 때 사이트가 제대로 로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VPS IP 주소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Add Record를 클릭하겠습니다. 이런 팝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다음 레코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이름을 admin으로 변경할 거고 이 서브도메인을 deploy 관리자 콘솔 패널로 바로 연결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른 설정들은 모두 동일하게 유지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다시 가서 Add Record를 클릭한 다음 확인을 누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Analytics용 레코드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admin에서 Analytics로 변경하겠습니다. 이 Analytics 서브도메인은 나중에 분석 대시보드에 사용할 예정이며 deploy 관리자 패널과 동일하게 작동할 것입니다. 이제 Add Record를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DNS 레코드 구성이 끝났으니 다시 deploy 관리자 콘솔 패널로 돌아가서 도메인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서 도메인을 설정하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admin, admyVPS 데모, 클라우드가 되겠지만 여러분은 레코드 설정 시 선택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dmin, yourdomain.com이나 여러분이 선택한 다른 서브도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 이메일 주소는 원하는 아무 주소나 입력하셔도 됩니다. 인증서 제공 업체는 Let's Encrypt를 선택하고 모든 항목을 입력한 후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DeoKeyploy 관리자 패널에 도메인 이름이 할당되었습니다. 이제 admin IVPS 데모 cloud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복사해서 새 탭을 열고 도메인 이름을 붙여넣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DeoKeyploy 관리자 제어판이 나타나고 여기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을 클릭해 보면 이제 연결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입력했던 정보를 사용해서 여기서 로그인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로그인했고 Deploy 관리자 패널이 완전히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 첫 번째 웹 앱을 배포할 준비를 시작해 봅시다. 프로젝트를 만들기 전에 이 영상에서는 테스트 목적으로만 만든 아주 간단한 데모 웹 앱을 배포할 것임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하면서 동일한 웹 앱을 배포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란에 GitHub 저장소 링크를 추가해 두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면 이 GitHub 저장소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초록색 Use this template 버튼을 클릭한 다음 Create a new repository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는 원하는 이름을 자유롭게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만의 웹앱 복사본이 만들어져서 Deploy에 연결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하는 방식과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배포하고 싶은 웹앱이 있으시다면 그걸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과정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럼 다시 Deploy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Create Project를 클릭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먼저 정해주겠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VPS Web AP Demo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원하시면 여기 설명도 추가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일단 비워두겠습니다. 여기서 Create를 클릭하면 첫 번째 프로젝트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이제 준비가 되었는데 프로젝트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Deploy에서 프로젝트는 웹앱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담는 컨테이너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프로젝트 안에 다양한 서비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Create Service를 클릭하면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도커, 컴포즈, 템플릿, AI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중 세 가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먼저 웹앱을 배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 후 템플릿을 사용해 분석 추적을 설정할 것입니다. 우선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고 다시 한번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저는 이걸 데모라고 이름 짓고 Create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프로젝트 내에 애플리케이션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데모 애플리케이션이 열리고 필요한 모든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GitHub 저장소를 연결하고 웹앱을 배포할 시간입니다. 여기 아래로 스크롤해서 제공업체 항목을 찾아봅시다. 기본적으로 GitHub가 선택되어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 옵션을 사용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다른 옵션들도 볼 수 있습니다. GitHub을 사용해 배포하려면 먼저 계정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설정 페이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GitHub가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설정을 클릭한 다음 GitHub 버튼을 클릭하세요. 조직에 속해 있다면 여기에서 이 옵션을 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 옵션을 꺼둔 상태로 두겠습니다. 여기에서 GitHub 앱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저는 이미 GitHub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으니 이메일 주소로 인증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메일로 인증을 클릭하거나 GitHub 계정에 로그인하세요. 그러면 인증 코드가 제 이메일 주소로 전송됩니다. 이메일에서 인증 코드를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은 다음 인증을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GitHub 앱에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Deploy가 자동으로 이름을 생성해주며 그대로 두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이름은 주로 Deploy와 GitHub 계정 간의 연결을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원하신다면 더 깔끔한 이름으로 변경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이대로 두겠습니다. GitHub 앱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GitHub 앱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조치 필요라고 적힌 버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eploy와 GitHub 앱 간의 연결을 마무리하려면 이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제 방금 만든 GitHub 앱의 설치 및 권한 부여 화면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GitHub은 Deploy에 어떤 수준의 접근 권한을 부여할지 묻고 있습니다. 계정의 모든 저장소에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고 특정 저장소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 저는 단일 저장소에만 접근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저장소만 선택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 저장소를 선택하겠습니다. Deploy Web App 튜토리얼 저장소를 선택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저장소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아래로 스크롤해서 설치 및 권한 부여를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디어플레이가 GitHub에서 여러분 프로젝트의 코드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자동으로 빌드하고 VPS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에 있는 프로젝트로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아래로 스크롤하면 GitHub 계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클릭해서 GitHub 계정을 선택하세요. 여기에서 제 계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repository에서 Deploy Web App Tutorial을 선택하거나 만약 본인의 웹앱을 배포하려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해당 항목이 표시될 것입니다. 원하는 저장소를 선택한 후 아래로 내려가서 브랜치 항목에서 메인 브랜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 항목을 선택한 다음 화면을 맨 아래까지 스크롤해서 Build Type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반드시 Nixpacks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Nixpacks는 초보자에게 가장 쉬운 옵션입니다. 왜냐하면 배포하려는 프로젝트가 Node.js 앱이든 Python 프로젝트이든 아니면 단순한 정적 웹사이트이든 자동으로 감지해주기 때문입니다. Nixpacks는 실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동으로 설치해줍니다. 그래서 Nixpacks가 선택된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가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내 GitHub 계정과 저장소가 선택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설정이 끝났으니 다시 위로 스크롤해서 이제 웹 앱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배포를 클릭한 다음 확인을 클릭하면 배포가 진행 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기를 클릭하면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격플로이가 자동으로 의존성을 설치하고 앱을 빌드한 뒤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행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록색 체크 표시와 함께 Docker가 배포되었습니다 라는 성공 메시지가 나타나면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했고 앱이 이제 라이브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인터넷에서 앱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도메인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탭을 닫고 상단의 도메인을 클릭한 다음 도메인 추가를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도메인을 직접 입력하거나 이 버튼을 사용해 도메인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DNS 레코드를 설정했으니 여기 내 도메인을 입력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할 도메인은 mybpsdemo, CLCloud입니다. 이제 아래로 스크롤해서 보안 인증서를 활성화해 줍니다. 인증서 제공업체는 다시 Let's Encrypt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을 클릭하기 전에 컨테이너 포트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보죠. 현재 기본값인 3000번 포트로 설정되어 있는데 저는 Node.js 앱을 배포하고 있으니 이 값이 딱 맞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종류에 따라 포트 번호가 다를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Node.js를 사용한다면 이 값을 3000으로 그대로 두면 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설정이니까요. 이제 모든 설정이 끝났으니 아래로 내려가서 생성을 클릭합시다. 이제 웹 앱을 도메인에 연결했습니다. DNS 설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DNS 유효성 검사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하면 DNS 설정이 유효하고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모 웹 앱을 보려면 여기에서 도메인을 클릭하세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면 웹 앱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로드될 것입니다. 제가 만든 이 데모 웹 앱은 테스트 환경 역할을 합니다. 이 앱은 VPS에서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프론트엔드, API, 라우트, 그리고 서버 자체가 모두 올바르게 통신하고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페이지 상단에는 두 개의 다른 버튼이 보일 것입니다. 먼저 데이터 가져오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서버에 요청을 보내서 실시간 정보를 가져옵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서버 시간을 반환합니다. 만약 그 시간이 즉시 그리고 정확하게 나타난다면 VPS가 온라인 상태이고 앱이 요청에 응답하고 있으며 서버 라우트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쓰기를 테스트해 봅시다.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서버에 작은 요청을 보내 이벤트를 저장하고 화면의 카운터를 업데이트합니다. 현재는 임시 메모리 저장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배포하거나 재시작하면 숫자가 초기화됩니다. 하지만 이 테스트를 통해 데이터 흐름이 끝까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매트릭 섹션으로 내려가 보면 DB false라고 적힌 줄이 보일 겁니다. 이것은 앱이 아직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로 저장되는 모든 데이터가 임시적이며 앱이 재시작되면 초기화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앱이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한 후에는 이 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해당 값이 true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다시 deploy로 돌아가세요. 위로 스크롤해서 프로젝트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서비스 생성을 클릭한 다음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세요. 여기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Postgres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떡퍼리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도 지원하지만 저는 Postgres를 가장 선호합니다. 대부분의 웹앱에서 매우 부드럽게 통합되고 신뢰성도 높습니다. 이름은 그냥 데이터베이스로 정하겠습니다. 원한다면 설명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이름은 그냥 app_db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이름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것도 app_user로 정하고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도 설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는 원하는 대로 이름을 정하셔도 됩니다.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면 반드시 강력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세요. 이 자격 증명들은 나중에 웹앱이 데이터베이스에 안전하게 연결할 때 사용됩니다. 모든 정보를 다 입력했으면 오른쪽 아래로 가서 생성을 클릭하세요. 이제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열어봅시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배포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배포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배포를 클릭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배포될 것입니다. 여기 로그를 보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배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초록색 성공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 위에서 이 창을 닫아줍시다. 그리고 여기 초록색 원이 보인다면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활성화된 것입니다. 이제 내부 자격 증명 영역까지 아래로 스크롤해 봅시다. 그 다음 내부 연결 URL을 찾으세요. 여기 복사 버튼을 클릭해서 이 주소를 복사하세요. 이 주소는 앱이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할 때 사용할 주소이기 때문에 복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 주소를 우리 앱에 연결할 예정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 애플리케이션으로 돌아가 봅시다. 맨 위로 스크롤해서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다시 우리 프로젝트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웹 앱을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환경 Environment 탭을 엽니다. 여기 있는 눈 모양 버튼을 클릭하세요. 맨 위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서 여기에는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URL이라는 환경 변수를 입력한 다음 이전에 복사해 두었던 연결 URL 주소를 정확하게 붙여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deploy가 데이터베이스의 위치와 연결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 했으면 아래로 스크롤해서 저장을 클릭하세요. 변경 사항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여기 일반 General 탭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다시 불러오기 Reload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애플리케이션이 성공적으로 다시 로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탭을 열어서 다시 웹앱으로 돌아가고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여기 아래를 보면 db가 false에서 true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가 활성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웹앱에 기록되는 모든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저장됩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분석 추적 기능을 추가해 사람들이 우리 웹앱을 방문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탭을 열어서 상단의 deploy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프로젝트로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프로젝트를 열고 상단 오른쪽으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서비스 생성 Create Service를 클릭한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템플레이트를 찾아 여기서 템플릿을 검색합니다. 여기에 음암이라고 입력하세요. 여기에서 이 항목을 찾은 다음 아래로 내려가 생성 Create를 클릭하고 확인, Confirm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음암이를 클릭합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배포 디플로이를 클릭해서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배포를 클릭하고 확인, Confirm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로그를 확인해서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면 로딩이 완료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로그 창을 닫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도메인스 탭으로 이동하세요. 여기에서 디옥플로이가 우마미를 위해 자동으로 도메인을 생성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앞서 자체 분석 추정용 서브 도메인을 설정했으니 그걸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니 수정, Edit Here 클릭하고 여기서 Analytics, My VPS Demo Cloud를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래로 스크롤해서 보안 인증서를 찾으세요. 이 옵션을 켜줍니다. Let's Encrypt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업데이트를 클릭하세요. 이제 변경사항이 반영되려면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끝나면 우마미가 재분석 추적 서브 도메인에서 안전하게 실행되고 이제 웹앱과 연결할 준비가 됩니다. 여기서 DNS 유효성 검사, Validate DNS를 클릭해서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DNS 유효, DNS Validy라고 표시되면 모든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도메인을 클릭해서 우마미 대시보드에 접속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기본 자격 증명을 사용해 로그인해야 합니다. 사용자 이름에는 ADM인을, 비밀번호에는 UME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비밀번호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우마미 대시보드에 로그인 되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프로필을 클릭한 다음 비밀번호 변경 Change Password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은 이 단계를 건너뛰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웹사이트를 추가해야 합니다. 상단으로 가서 설정을 클릭하세요. 웹사이트 추가 Add Website를 클릭하세요. 먼저 이름을 지정해 주세요. 저는 그냥 이걸 VPS 데모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도메인을 설정하세요. 제 경우에는 My VPS Demo Cloud입니다. 이 정보를 모두 입력했으면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이 웹사이트의 추적 코드를 복사해야 합니다. 웹사이트 옆에 있는 수정, Edit를 클릭하면 추적 코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가서 추적 코드, 트래킹 코드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여기 있는 코드를 드래그해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해 주세요. 이제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GitHub 저장소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GitHub 탭을 열고 제 GitHub 저장소의 메인 페이지에서 웹사이트의 분석 추적 코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추적 코드는 페이지의 헤드 섹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헤드는 HTML 페이지에서 본문이 표시되기 전에 설정과 스크립트가 로드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메인 페이지를 제어하는 파일을 열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public 폴더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index.html 파일입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웹 앱에 따라 이 위치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헤드 섹션을 찾을 수 있는 일반적인 파일 유형으로는 index, HTML, APHTML, APHTML, layout, HTML 등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여기 index.html을 바로 열면 맨 위에서 헤드 섹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헤드 섹션은 세 번째 줄에서 시작해서 18번째 줄에서 끝납니다. 여기 보시면 우마미 추정 링크를 여기에 붙여 넣어야 한다는 안내용 플레이스홀더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럼 GitHub에서 코드를 바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코드를 수정하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여기 있는 플레이스홀더 텍스트를 선택해서 추정 링크를 붙여 넣으면 바로 이곳에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완료됐으니 오른쪽 상단에서 Commit Changes를 클릭하겠습니다. 변경사항이 메인 브랜치에 바로 커밋되는지 확인한 후 다시 한번 Commit Changes를 클릭합니다. 이제 변경사항을 커밋했으니 디옥플로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감지해서 다시 배포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마미로 돌아가서 상단의 탭을 클릭한 다음 View를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웹앱으로 돌아가서 단순히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이제 오마미로 돌아가서 여기서도 페이지를 다시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이제 페이지 조회수가 성공적으로 추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웹 앱을 배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고
웹앱의 분석 추적까지 추가하셨습니다. 방금 전 제가 분석 추적 코드를 추가하고 GitHub에 변경 사항을 커밋했을 때 디덕플로이가 자동으로 웹앱을 다시 배포해줬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따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쪽에서도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디덕시플로이로 돌아가서 제 프로젝트로 들어가고 프로젝트를 클릭한 다음 여기서 제 웹앱을 열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동 배포, Auto Deploy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이 켜져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제 GitHub에서 코드를 수정하고 변경 사항을 커밋할 때마다 디덕플로이의 웹앱이 새로운 코드로 자동으로 다시 배포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포 디플로이먼트를 클릭하면 이 영상에서 진행된 모든 다양한 배포 내역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덕플로이에는 미리 보기 배포, Preview, Deployments 기능도 있어서 변경 사항을 실제로 적용하기 전에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보기 배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구성을 클릭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와일드카드 도메인을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디덕플로이가 고유한 미리 보기 링크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며 변경 사항이 적용되기 전에 그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에서는 한 번에 몇 개의 미리 보기가 활성 상태로 유지될지 제한할 수 있고 보안 인증서로 안전하게 로드할지 여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미리 보기 배포를 활성화하려면 여기 있는 토글을 켜주시면 이제 미리 보기 배포가 활성화됩니다.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 매번 풀 리퀘스트를 생성하거나 업데이트를 테스트할 때마다 디덕플로이가 메인 앱을 건드리지 않고도 안전하게 검토할 수 있는 빠른 미리 보기 링크를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정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웹 앱과 VPS를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호스팅글 VPS 패널 내에서 자동 백업 기능도 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호스팅글 VPS 패널로 이동해서 상단에서 백업 및 모니터링을 클릭한 다음 스냅샷 및 백업을 선택하세요. 아래로 내려가서 백업 일정 관리로 이동한 후 주간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일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는 유료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저는 주간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주간 백업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제 상단의 디덕플로이 탭으로 다시 전환해서 프로젝트로 돌아가고 제 프로젝트를 한 번 더 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만든 세 가지 서로 다른 서비스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 데모 웹앱,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분석 추적이 모두 이 하나의 프로젝트 내에서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더 확장하고 싶다면 디덕플로이는 여러 프로젝트를 실행하거나 다른 VPS 서버에 연결하는 것도 지원합니다. 따라서 도구를 바꾸지 않고도 환경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설명란의 첫 번째 링크를 꼭 사용해서 호스팅글 VPS 플랜을 추가로 10% 할인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고 첫 번째 웹앱을 성공적으로 배포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영상의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